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긴 말 할 거 없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다들 쓰레기 봉투 쓰시죠? 이제부터 써야지. 써야죠. 쓰시죠가 아니로 당연히 써야지. 아니야, 또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사람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 쓰레기 봉투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앞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오셔가지고 갖고 가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일단 대구 경북 중에 경산에서, 아마 경산 말고 다른 지역도 뭐 어떤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산에서 당장에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쓰레기 봉투에 얽혀 있는 비밀을 김수민이 오늘 파헤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때 2012년 13년경에 구미시 환경미화원들에게 우리 미화원들에게는 김수민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야. 저도 그런 빛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네. 박정희였네요. 아니, 미화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미화원들이 나를 박정희로 봤단 말이야? 아니 나 때는 어쨌든 말이야.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왜 박정희요? 그때는 대통령 선거 그거지. 박근혜가 할 텐데. 정의가 아니고 그 저희 방응모 같은 사람이네. 뭔 개소리? 미화원들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낮에는 밤에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네. 이거 방 사장 당신이 대통령이네.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미화원 노동자들에게 박근혜 문재인보다 더 높은 명망을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번에 이야기 꺼내게 된 게 그 네. 경산시에서 이 청소환경 노동자들이 이번에 그 파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거 좀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 여러 가지로 좀 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폐기물 업무 자체가 네, 수집 운반이 있어요. 그렇죠. 수집과 운반. 네. 그렇죠. 보통 같이 합니다. 수집 운반이 있고 그다음 처리가 있습니다. 처리. 네. 그리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죠. 맞아요. 이 생활 폐기물 우리 일반 흔히 쓰레기.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거 네. 그리고 재활용 그렇죠. 쓰레기 그리고 음식물. 또 음식물 쓰레기 네. 이렇게 나눠져 그리고 있는데 대형 폐기물. 네, 스티커 붙이는 거. 그렇죠. 네. 이게 뭐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른데 경산의 경우에는 이 업무에 따라서 경산시가 직접 고용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이 넓으면 지역별로도 이 업무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쪽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분들이 네. 그 업무를 하고 어떤 데는 이걸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모르셨죠?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쓰레기를 주워 담는 그 미화원분들, 아마 전국적으로 상황 비슷한데 대부분은 그 지자체 소속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산시의 경우에도 한 개의 민간 위탁 업체가 아니라 동네별로 해서 그렇죠. 쪼개죠. 쪼개서 한 개를 나눠줍니다. 줘도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일감 몰아주기네. 예, 경산시 전체인데 여기에 뭐 특정 쓰레기라고 해도 그거를 한 업체에게 나눠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구역별로 해서 이제 입찰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화 송곳에도 나오는데 파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특정 구역 업체에서 파업해봤자 딴 구역에서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구해버리거나 이런 그 포위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 송곳에도 일부러 그 송곳에 나오는 그 노동상담소장인 그분이 노동자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면서 다른 업체 노동자들까지 다 조직해서 모든 지역에 파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의 안내상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파업을 벌이게 된 원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도대체 경산시에서 민간 위탁 업체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알 수 있는데 네. 처음부터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낙찰 금액이 얼마냐. 낙찰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데 네. 이 낙찰 금액 내에서 저런 예산 거죠. 분배가 어떻게 되냐.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데 이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분배를 청소환경
노동자 1명을 고용할 일이다. 10명을 고용해서 써야 될 일이다라고 계산을 하면 네. 거기에 10명의 인건비를 곱해서 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액으로. 총액으로 주는데 보니까 10명으로 계산해서 돈을 줬는데 우리는 8명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건 그래야지 민간 업자들은 남으니까. 네. 근데 내가 겪은 건 뭐냐면 더 많이 일해요. 10명으로 해가지고 줘놓고 더 많이 일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돈을 그 적게 주나? 연구 용역을 좀 잘못한 건데 인건비를 낮춰가지고 계산하려는 목적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일이 안 돌아가거든. 그러면 결국에 사람을 더 쓰고 인건비를 더 인당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거꾸로 지금 경산에서는 실제로는 10명분 이를테면 네. 10명분이 일하라고 돈을 줬는데 실제로는 8명이 일하고. 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니까 네. 이게 그 시로부터 받는 돈에서 네. 월급으로 오는 과정에서 한 30% 정도가 이 위탁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경산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라. 민간 위탁 업체 하지 말고 그러면 시도 돈도 적게 들 거고 네. 아니면 돈은 그대로 하더라도 인원을 더 써가지고 네.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도 좀 수월하고 네.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걸 요구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는데 네. 경산시에서는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노동자들이 네. 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는 기본적으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진작에 위탁에 나갔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구미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시 소속들은 길거리 청소하는 가로 청소하고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 이거를 돌면서 했던 거죠. 근데 구미시에서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의 일부 지역을 시범으로 위탁을 사기업체에 줘버립니다. 그때 제가 이걸 막으려고 근데 제가 조금 늦어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는데 뭐냐면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는 시가 직접 한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는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 구미시의 과에서 난리 나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 안을 꺼냈을 때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다. 근데 된다는 거야. 법제처에서도 된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도 된다고 한 거야. 다른 지역에도 시도 사례가 있어요, 사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한 거지. 난리 나고 뭐 그 시범으로 위탁 나간 거 다시 직영으로 회수하니 많이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이제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하고 공동 투쟁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환경미화원 수가 줍니다. 일단 예, 원래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밖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거, 그러니까 걔들이 왜 시범 사업을 했냐면 환경미화원을 일부러 자를 수는 없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퇴직하는 인원만큼 계속 추가로 시범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미시 공무원 노조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냐? 구미시 공무원 노조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 그만큼의 TO를 일반 행정직이나 이쪽에 확보하려고 했고, 예, 그리고 이게 썰로 돌고 있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구미시 노사협의회에서 막 그 체결된 협약을 제가 구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를 줄인다라고 노사가 합의한 거. 여기서 이제 뚜껑 열리고 투쟁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했냐면 시에서는 결국에 시범으로 위탁을 주니까 위탁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게 좋다. 이 두 논리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미 위탁으로 나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두고 보자. 살펴보자. 파헤쳐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를 몇 가지 파헤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경산시에서 얘기하는 위탁이 더 좋다. 시 직영보다 위탁이 더 좋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 저런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점인데요. 네.
시에서 비용 계산을 하잖아요. 네. 비용 계산을 하면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위탁이 비용 면에서 더 낫다라고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이 있다. 그러면 위탁 업체가 가져가는 거는 그 비용 절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 위탁 업체는 2년 또는 뭐 3년 네. 단위 계약을 하면 그 다음 번에는 업체가 또 바뀝니다. 아니 2, 3년 계약을 해요? 네. 1년 아니에요 보통? 2년 경산시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네. 그리고 2년 계약. 바뀐다고? 네. 구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네. 안 바뀝니다. 업체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입사를 해야 되니까. 네. 아 구미는 안 바뀌어요. 네. 아니 그거는- 구미는 지역만 돌아요. 지역만. 아, 그렇죠. 같은 업체가. 같은 업체가 구미는 독점입니다. 독점 아. 사실. 1년 계약인데 독점이에요. 음. 그리고 그 업체들은 다들 지방의원이 연결되어 대표거나 있는. 연루되어 있거나 지방의원 배우자가 대표거나 지방의원 아들이 대표거나 이랬어요. 전직 지방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 시장은 사실상 독점으로 골라가기 쉬운 게 입찰 형태를 취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입찰에 들어오려면 트럭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 근데 자격 조건이 딱히 없어도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차를 사갖고 들어오려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오케이 사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뛰어들 그 가능성이 트럭이라고 높고. 하면 청소차 큰 그렇죠. 청소차. 청소차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작부터 했던 기업이 계속해서 20년이 넘게.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하지만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독점 사업이 맞는 게 구역을 나눠봤자 그 해당 구역에는 한 업체만 돌아다닙니다. 뭐 쓰레기 업체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담지 않잖아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어차피 본질이 독점 사업인 거거든요. 근데 경산의 경우에는 경사는 바뀐다고? 네, 바뀝니다. 업체는 네. 업체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을 돌면서 업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 아니 그러면 한 번 했던 업체는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요? 네, 그럼 옆으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죠. 네. 대신에 노동자들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네. 업체가 네. 달라지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일하는 노동자들은 네. 위에 업체들만 바뀐다. 네, 업체들만 바뀌는 계약하는 거죠. 업체들이. 아 이것도 특이한 왜냐하면 구미 네. 같은 경우는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지역을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 A 업체하고 B 업체가 지역을 바꿔요. 네. 그럼 노동자들도 같이 옮겨요. 아, 아 요거 좀 다르구나.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소위 말하면 저런 부분이죠. 그 근속 수당이나 네. 이런 호봉이나 네. 이런 것들이 똑같죠.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직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게 어차피 위에 사측은 계속 바뀌어. 음. 근데 자기는 계속 일을 해요. 네. 그럼 위에 사측이 바뀔 이유가 뭐가 있냐고. 시에서 하면 되지. 시 소속이 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어. 그래서 아까 그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네. 업체가 노동자들 데리고 동네만 옮겨 네. 다니는 경우.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노동자들은 그대로 있고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대로 민간 대행을 유지하는 게 네. 시의 입장에서는 그 들어가는 호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한 거죠. 그리고 관리 비용들이 네. 덜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나무이 오베이비님 $50 또 주셨는데 네네. 3부가 1, 2부 이야기보다 더 생산적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런 게 그렇습니다. 강하고 네. 이재명, 윤석열 둘 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명, 윤석열은 이런 이런 거 쓰레기의 얘기를 현실을 해야지. 근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좀 그게 이게 그 뭐야 네. 업체는 바뀌는데 네. 용역 원들은 그대로다라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게 지자체 외 그 시청 같은데 실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하. 얼마 전에 왜 LG 타워인가? 근데 그러면 거기서도 어차피 노동자들은 계속 일해왔는데 1년 단위 계약을 네. 하면서 업체는 위에 계속 바뀌는 업체가 바뀌어요. 바뀐다. 근데 그러면은 그 업체 바뀌면은 LG가 그때 그래가지고 네. 그 용역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지 계약 안 해준다고 문제 생기는 갑자기 거죠. 이제 계약을 안 그죠. 해준다.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A 업체 사장이 음. 이제 고용을 했던 직원들을 B 업체가 오게 되면 네. 고용을 승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생길 수 있죠. 네.
진짜 불안한 이게 구조네요. 요 형태는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학 내도 똑같습니다. 업체만 계속 바뀌거든요. 그 2년 이상 가버리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되니까. 그래서 이 업체를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되면 특히 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왔던 노동자들이 있다면 업체 다음번에 대학이나 지자체가 계약할 때 네. 인원을 줄여버립니다. 인원 정원 자체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누구든 한 명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노동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이전에 용역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원이 줄어들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 일하던 노동자들도 잘라내고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네. 이런 장점 때문에 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민간 위탁 업체에서 생겨나는 이 발생하는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 있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왜 너가 책임이 아니니까 공공기관의 사무인데 이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보조하고 달라요. 그렇죠. 보조는 그냥 민간에서 발생을 했어 그 일이 그렇죠. 그쪽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공공에서 보기에 도와줘야겠다. 좀 도와줄 필요가 있네. 인디 053이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뭘 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네. 요게 보조고 위탁은 그렇죠. 자기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용역이죠, 용역. 여기서 이제 요 쓰레기 업계에서는 대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행이나 위탁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용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오히려 대행이 시의 책임성이 더 커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네, 위탁보다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넘기는 게 위탁인 네. 거니까 그 보조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공공에서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네. 그 차이인 거죠. 근데 민간 위탁을 하면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게 핵심 이유로 많이 들거든요. 내가 요 비밀을 예전에 까발렸는데 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 첫 번째 절감되는 것은 직접 노무비입니다. 직접 노무비가 뭐냐?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미화원분들 내지는 운전하시는 분들 요 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사실 시 소속, 공공기관 소속 특히 지자체나 이쪽 소속 미화원들은 월급이 솔직히 세요. 한국이 셉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규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 규정이. 스웨덴보다 한국의 미화원들 그 보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탁을 주게 되면 사기업체에 위탁을 그렇죠. 줘서 하게 되면 그렇죠. 근데 여기도 기준이 있긴 있어요. 뭐다? 중소기업 무슨 협회지?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시중 노인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 노인 단가만큼은 챙겨 주도록 비용을 산정하긴 하나 시중 노인 단가와 환경미화원 일반적인 그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간의 임금 갭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갭이 있어요. 그만큼의 차이가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절감한다는 게 결국에 인건비예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이거 말고는 잘 보면 사기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윤을 챙겨줍니다. 이거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어차피 그렇죠. 쓰레기 팔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사업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사기업체에 왜 이윤을 챙겨주느냐? 니들도 좀 먹는 게 있어야지 하면서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게 또 이윤과 일반 관리비는 달라요. 예, 또 다른데 그러니까 네. 이윤과 일반 관리비는 원래 이제 일을 할 때 당연히 붙는 마진인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윤을 전체 계약금의 11분의 1 정도로 이윤을 쳐줍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윤하고 일반 관리비는 시가 직영으로 하면 들지 않는 비용입니다. 사기업체 주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 발생하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일반 관리비는 이제 관리자에게 주는 인건비의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감독직, 현장 감독직에게 쳐주는 간접 노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직접 노무비 얘기했죠. 간접 노무비는 현장의 감독직한테 주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요. 현장 감독은 미화원 스스로가 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하거나 어차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매딘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무슨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간접 노무비 줘가지고
그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감독하는 꼴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치자. 내가 본 거 뭐다? 업체 대표 아들을 여기 이름 올려놓고 간접 농업이 주는 건 봤어요. 네. 그쵸. 근데 자, 이것도 시가 직영으로 하면은 청소 행정과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이 현장 감독을. 그러면 간접 농업비도 안 듭니다. 그리고 장비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꿀 빠는 건데 청소 업체에서 차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따냈어요. 그러면 그 계약금에 차의 내구 연한을 6년으로 쳐가지고 6분의 1만큼의 감가상각을 해서 그 차를 구입한 비용을 대줍니다. 그럼 6년 동안 하잖아요, 이 사업을. 그러면 그 차량 비용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 돌려받지, 인건비 다 지원되지, 이윤 챙겨 먹지, 일반 관리비 챙겨 먹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쌉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위탁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되는 줄 알았느냐? 얘네들이 사기를 쳤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간접 농업이 이윤 일반 관리비를 직영시 대차대조표에도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새끼들이 밑장 빼기 한 겁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안 드는 비용을 직영에 다 넣고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장비 비용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직영할 때 더 쌉니다. 갖고 있는 장비 활용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민간 위탁해가지고 사기업체에 줘가지고 비용을 아낀다는 것도 생구라였던 거죠. 아끼는 건 결국에 하나, 인건비. 노동자들 인건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쳐가지고 내역을 쳐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지원이 아니지 그냥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체가 지들 이윤 다 보장받은 주제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들이 가져갑니다. 일부. 맞아요. 예. 이 금액 차이가 한 30만 원 제가 있을 때 두당 월 30만 원 차이가 그러니까 나서 200만 원 줘야 되는데 노동자한테 170만 원 그렇죠.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후드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투쟁을 등에 업은 건데 환경미화원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 구미시 소속이고 사기업체 분들은 서발턴이야 거의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환경미화원들이 추가로 위탁 나가는 걸 막는 투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위탁 나가면 더 비정규직처럼 힘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의 다 지지해요. 얘기 들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이걸 등에 업고 뭘 했느냐? 이거 인건비 갈취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회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한술 더 떠서 추가로 위탁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위탁 나갔던 거 20년 동안 위탁 나갔던 것도 회수하겠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또 쪼이고 업체들 업체도 쪼이고 진짜 싫어했겠다. 업체에서 이제 업체 뭐 내 고등학교 동문인 사람이 뭐 업체 대표로 있었다는데 족가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기업체 미화원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허무하게도 그분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월급이 오른 줄 잘못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지 이거 뭐라고 하죠? 제주는 곰이 넘고 네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담담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재선 도전할 때 사기업체 미화원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에게 여여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고 아셨구나. 예, 굉장히 감동적인 기억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조국 기분한테 욕 먹고 박사모한테 욕 먹고 제가 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비용 절감의 허구도 깼고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도 따져볼 만한 게 자 공공 영역의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뭐냐?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민간에다가 위탁을 맡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쓰레기가 많아져야 자기 일감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공공이 하면은 그 만약에 쓰레기가 줄어요. 그럼 쓰레기 수거하시는 사람도 줄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 자르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다. 뭐 이거 빗자루 쓰는 영역으로 더 돌려도 되고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민간에서는 자기들 이득과 사업 유지를 위해서 쓰레기 감축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 심지어 쓰레기를 불리기 위해서 트럭에 바위라든가 그런 꼼수가 있네. 네, 이런 꼼수 실제로 있습니다. 바위 톤당 단가제라 그래서 쓰레기를 실제로 어느 정도 걷었느냐. 그러니까 톤으로 하니까. 네, 이게 근데 이게 참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 민간 그러니까 이제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 내가 쓰레기를 낼 때는 부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가를 매길 때는 톤이다. 톤입니다. 아 이것도 미스매치네. 좀 그렇긴 하죠. 그랬네요. 근데 왜냐하면 부피는 이렇게 좀 재기가 힘든 게 있고 톤은 그 쓰레기 처리장 들어갈 때에 그렇죠. 차 딱 떼면은 그 그렇죠. 무게 나오고 무게 나오면 네. 차 무게 빼버리면 네. 그 무게니까. 그래서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 보면 그 종이에다가 물을 막 뿌려. 맞아요. 진짜로 물을 네. 뿌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게를 맞습니다. 막 그게 크게 네. 내려고.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왜 자꾸 기침이 나오지? 이런 상황에서 위탁을 주면 쓰레기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이미 나왔죠. 노동자 인건비 갈취되는 부분하고 반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독점 사업이에요. 쓰레기 업체가 같은 종류의 쓰레기를 놓고 같은 구역에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줍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 같은 거, 뭐 철도, 또 우편 이런 거를 독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공 독점을 합니다. 네. 민간 독점으로 하면 그건 특혜가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걸 안 그래도 독점적 사업인데 민간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약간 좀 조폭 같은 느낌이 나네. 나와바리가 딱 있고. 그렇죠. 그 나와바리 침범 안 한다는 네, 거잖아. 네. 업체들끼리. 네. 요 업체들이 보면은 제가 겪었던 바로는 백들이 있고, 네. 백들이 보통은 이제 뭐 지방 의원이라든지 지역 행정 혹은 지방 정치와 굉장히 유착 호호. 관계. 네. 그렇죠. 뭐 대구의 경우에는 모 일간지 회장이 이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직 회장이요? 이제 일간지. 일간지의 현직 회장이었다가 아들한테 회장직을 넘겨줬고, 네. 그럼 그 신문이 네, 윤정기 돌리자마자 바로 폐기물이 되겠네. 그렇죠. 요 업체가 대구의 대구일보가 운영하는 이 청소 환경 위탁 업체가 대구에서 한 6-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6-7군데를 하고 있어요? 8개국이네. 네. 그 왜 안 잡아? 네? 왜 안 잡아요? 그래서 뭐 합법적인 사업체인데. 그렇죠. 뭐 합법적인 사업체인데 이런 건 있죠. 일종의 그 유착 관계들 지자체와 이 언론사 사주와 이게 있다 보니까 네. 위탁 계약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언론사 자회사들이 언론사와 관련 있는 회사는 일단은 공공계약에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그 어떤 정서적인 유리함을 선점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뉴스미는 뭐 합니까 도대체? 저희도 그 이 수의 계약으로 어. 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게 좀 공공기관에. 파야겠구만 이거. 또 봐야겠네요.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데 뉴스민에서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인권이 더 넣어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뭐 영상 제작인데 구성하고 주제 선정하고 네. 하는 것부터 네. 다 유스민이 맡아서 하는 걸로. 아 그 수의 계약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인권 유린인데 이거. 네, 유스민이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별로 할 만한 할 수 업체가 없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도 다 유스민에서 네. 촬영하고 했던 것들을 네. 아 뉴스민 아니면 거기에 찍어 놓은 게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니, 동점적 구조를 가져볼 수밖에 없네요. 독점적인데 좀 사업이 작은 거 아니야? 네, 작죠. 네. 네. 뭐 근데- 수의 계약이니까. 요즘에 시대가 달라져서 이 폐기물 수거 대행 또는 위탁 여기서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건비를 정해진 대로 안 주면 맞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의 구역을 축소해 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네, 여러 가지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면 정산 증빙을 다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걸 관리를 네. 해야 근데 되니까. 이게 약간 골 때리는 게 인건비 갈취되었다라고 연중에 밝히면 얘네들이 연말에 보너스 지급을 해서 채워.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 사실이 아닌 내용이다라고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더하면 이 경북 봉화군에 네. 그 지지난해에 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고 나서 이 업체 대표로부터 상당히 이 모욕적이고 이런 언사들을 계속해서 듣고 혼자서 이 업무에서 좀 노조의 장이죠. 네. 이 사람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던 이 업체가 있었는데 봉화구는 참고로 업체가 3개입니다. 3개 네.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네. 한 개 업체가 결국은 문제가 돼서
올해 6월에 계약을 해지했어요. 네. 해지했고 올 연말로 완료가 되면 내년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돼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 업체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위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이 환경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대로인데 업체만 바뀌는 네. 요 지역이거든요. 세계 업체가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직접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봉화군에서는 아니 이 제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네. 제도상으로는 답변만 그렇겠지.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꾸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 조례에 보면은 뭐 몇 메토 메탕 이래가지고 그 해당 쓰레기. 어휴. 왜 이래? 내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아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예. 근데 어쨌든간에 그거를 직영화하는 걸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원들이 그런 성향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맞아. 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 공무원법에 공무원 정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아, 그거에는 상관. 직고용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거는 그 총액 인건비 제도 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규정한 것에서 예외로 처리하는 그렇죠. 예외다. 새로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규직화의 다리는 호호호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자체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근데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한다 해놓고 이 부분은 쏙 빼놓고 했어요. 맞아요. 그 뭐 이 부분 대표적인 쏙 빼놓은 이유는 뻔합니다. 그 지역의 저항 세력들 때문이죠. 근데 그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그건 국회니까 아하. 하기 쉬우니까요. 아하. 근데 이거는 전국 곳곳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옛날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직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 나온 게 뭐냐면 후퇴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를 거듭해서 쓰레기 업체 평가라도 해보자. 예, 결국에 그게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조례로도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폐기물 이 시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이게 뭐 네. 총액 뭐 건설 폐기물이 조 단위가 넘는다면서 우리나라가. 그쵸. 총 시장이. 근데 이게 일은 단순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네. 사람과 차만 있으면 됩니다. 음. 무슨 전문 첨단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노하우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은 뭐 민간 업체 중에 엄청 그 전문성 있는 거에 사실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위탁을 주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요 질문 채팅장에 혹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 인국공 사태 때 있었던 그렇죠.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우를 시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뽑으려면 이 사람들을 잘라야 됩니다. 일단 시험을 네. 쳐야 된다. 예, 자르고 재시험 칠 때에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근데 이것도 뭐 그 사람들이 뽑히면 뽑히는 대로 논란 생기고 안 뽑히면 안 뽑히는 대로 논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과도기적 대책가 있는 게 원래 비정규직화되어 있고 외주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 경산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시로 넘기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기업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게 그 조금은 직군이 다르긴 하지만 대구 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던 청소환경 노동자들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이 자회사는 용역 어디에 자회사인가요? 대구의 공사 소속의 공사 소속. 공사의 자회사를 공사의 또 자회사. 만들어서 네. 이 대구 메트로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쪽에 정규직으로 네. 전환하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뭐 이것도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네. 이걸 보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네.
그 많은 던져놨는데 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네. 말을 던져놔서 아휴. 사실 아직까지 지금 정권이 끝나가잖아요. 네. 근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이 포함할지 말지를 아예 정하지 않은 네.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대구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모른 채로 여기 콜센터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포함 안 시키는 걸로 이미 소명하고 올린 거예요. 네. 뒤늦게 보니까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결정이 났던 거죠. 네. 예. 그 민간위탁 아까 제가 직영화 말고도 공기업화라는 네. 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방법은 더 있을 수 있어요. 간접 노동자인 상태로 월급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실제로 있는데 대전의 모 구에는 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시중 노인 단가가 아니라 그냥 환경미화원이랑 동일하게 할 것. 예. 이러면 직영으로 하나 외주로 하나 그렇죠. 똑같은 월급인 네.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냥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죠, 훨씬. 안 그래도 그 월급이 외주가 낮더라도 총액으로 치면은 위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는 뭐가 되냐? 직영화하게 되면.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매년 이윤 다 챙겨줬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것까지도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직영으로 할 거면 그 차 다 사드려야지. 예, 차 굴리는 거 다 사주면 돼요. 예, 예산 투입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야 니네 차하고 다 사줄게. 그리고 이유는 어차피 다 챙겨줬고. 예,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 이상하게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럼 경사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산도 뭐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게 사실 벌써 몇 년 동안 된 이야기거든요. 업체가 인건비를 빼먹는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동시에 이야기했던 게 직접 고용, 직접 운영해라. 왜냐하면 동네마다 또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경산. 아, 동네에 네. 있다고요? 네. 직접 운영 어디? 시에서요? 경산시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경산시는 뒤죽박죽이네. 뒤죽박죽이 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해라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 합의를 봤던 게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 어떤 게 나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결과가 민간 위탁이 훨씬 낫다. 경산시에서 나오니까 이 아니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이 왜 낫다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졌는데. 그러니까 뭐 용역은 생산자 주문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나한테 맡겨 보지. 예. 그러면 안 쓰지. 방송은 주문한 대로 나오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주문 제작을 받아도. 저는 OEM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저는 있어요. 뭐 TV 조선에서 이 얘기 해, 이 얘기하고 뭐. 지금도 그렇잖아. 나 뭐 맨날 보수패를 시키고 뭐. 그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하고 이재명 뭐 얘기하고 윤석열 얘기하고 이창원 씨를 꼭 방송 관계자들이 중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뭐 대구에 사니까 올라오기 힘들겠네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 내일 지금 오라 그래도 갑니다. 예, 지금 가도 가고 어차피 서울에 자주 가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무슨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인가 한탄을 하시지만은 서울에 뭐 떨어질 거 없나 뭘 거 없나 하고 서울에 정기적으로 자주 가시는 분이니까 예, 그 김에 방송에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네. 이 좋은 소식 하나 이게 나갈 때는 이미 네. 상을 받은 후일 것 뉴스민의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무슨 있습니다. 상을 받아요? 네, 성유보 특별상 성유보 특별상을 네. 누가 받아요? 유스민이 유스민.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뭘로요? 성유보 씨는 이제 참고로 한국의 네, 그 언론 민주 운동을 하셨던 저희 아버지 친구입니다. 4인년 동아일보 네, 기자셨나요? 네, 동아일보 기자. 동아투이 동아투이였죠. 동아투이 출신이시고 이분이 정치도 하셨어요. 1996년에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성남 쪽이었나? 그때 출마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성유보 고인이 되셨죠? 네. 거의 되셨죠. 그 성유보 언론상 특별상, 성유보 특별상이라고 네. 이제 그 7년 전부터 제정을 해서
그 언론 민주화 부분 네네. 그리고 통일운동 분야 네.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주는데 네. 예, 유스민이 언론 민주화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뉴스민 잘 알고 주는 거예요? 언제 받는데? 수상 언제?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 네. 상금도 나오나? 아니 뭐 네. 상을 주는데 사유가 있지 않아요? 사유는 네. 뭐 그 알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했겠죠. 추천은 누가 하는데? 추천은 저희가 있습니다. 셀프 추천. 이래도 돼요? 아 원래 셀프 추천도 하고 네. 특히 그 언론사들 네, 그 네. 기자협회도 그렇고 네. 기자협회 뭐 기자상이나 이런 네. 거 다 셀프 추천입니다 보통. 네, 네. 예. 뉴스밑장 가리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저희 뉴스밑장은 없는 척하고. 아니 추천서에 네. 뭐 저희 이렇게 적었었는데 네네. 한 4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민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네. 김수민의 뉴스 밑장도 네. 포함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유미디어 시대에도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네. 아. 성유보 선생은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존경했던 분이라서 뭐 제가 받는 상 아니지만 네. 우리 뉴스민이 네.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어디서 서울에서 시상식을 네, 하나요? 서울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16일 네, 올라와요 누가? 저희 이상원 편집장을 보내려고요. 같이 혼자 좀 온다고? 여러 명 같이 가서 김수민한테 밥 좀 얻어 먹어요. 네, 뭐 저희 그 막내 기자랑 같이 보낼까 생각 중이고, 12월 16일 무슨 요일이고? 저는 서울에 가지 않습니다. 12월 16일 내 좀 바쁘네. 목요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나무이 올빼미님이 어이구. 10달러 더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매번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언제 박정희 특집 한번 다뤄달라. 박정희 특집 한번 네. 하죠. 그러죠. 네. 예, 박정희 특집 뭐. 날을 잡아야 되는데 날짜가 네. 내년 10월 26일까지는 우리 근데 박정희 특집 몇 번 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할 거 있으면 아 또 하죠. 박상희 특집 했었죠. 그리고 박상희 특집도 한 적 있죠. 음. 네. 자 오늘 3부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 폐기물 수거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기초의원 할 때 겪었던 현실이 아직까지 전국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이런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 여기에 굉장한 영예를 느끼고 저를 우리 미화원의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셨던 구미시의 환경미화원 분들은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 정도로 네,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1월 정도 되면 네. 슬슬 이제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선만 너무 다들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를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만 해도 이게 기초광역하면 33개 네. 선거구거든. 그러니까 네. 선거예요 이게. 교육감까지 하면 35개. 그렇네요. 네. 야, 이게 23개 시군, 네. 광역 2개, 그러니까 대구만 8개 구군. 네. 그러니까 슬슬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슬슬 그거 하죠. 김수민의 선거 스쿨 이런 거 하죠.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김수민 선거를 이렇게 해서 당선돼 봤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봤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또 지나가던 이님이 또 3만 원. 어이구. 유형 UMC 형이 엄청 깠어요. 유형이. UMC가 뭐 래퍼. 네, 좀 까부시던데. 그것은 네. 알기 싫다. UMC는 그냥 자기 장사나 똑바로 하세요. 네. 저는 UMC 형님과 굉장히 존경합니다. UMC 아주 음악을 잘하시는 분인데. 음악은 그렇다 치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쓸데없이 나를 언급했더라고. 팟캐스트에서 김수민 언급해봐야 뭐 좋을 것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알기 싫단가? 예, 거기서 그러면 우리 쓰잘데기 짓을 했어. 다음 근데 UMC를 욕먹어야 되는 게 내가 구미 지역구고 녹색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야 그럼? 구미는 그럼 국민의힘 밀어야 돼? 빠은 대가리를 수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환경미화원 수거업체 요 착취 현실 얘기했잖아요. 혹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걸로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에 좀 똘똘해 보이는 지방의원한테 시키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게 시켜도 제일 되고. 쉬운 방법입니다. 네. 아니면 그 그리고- 지방의원분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특별 강연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고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게 또 유권자들이 네네. 일을 시켜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서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 네. 됐나요? 그러죠. 네. 채팅창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질문은 아까 전두환 장군 만세라는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딴 데가 이 새끼야. 뭐 여기 왜야? 이재명도 인정했다. 이재명이 인정해도 우리는 인정 안 해. 내가 옛날에 구미에서 시원할 때 안희정이가 무슨 박정희 07과삼 얘기하길래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이 저보고 안희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희정이랑 나랑 뭔 상관이냐고. 내가 민주당으로 보이냐고. 저는 UMC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네. 저희하고 공연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거기는 그거 라임 이런 게 별로 없다면서요. 라임의 이렇게 스토리가 아주 이 랩의 스토리가 그 아주 음악이라 멋있는 열심히 해요. 거의 뭐 그러고 나하고 크로커다일하고 싸잡아서 크로커다일. 비판했다고 하는데 크로커다일이 내 페북에 댓글을 남겼어요. 그냥 지들 갈 길 가지 왜 나를 건드리냐고. 예. 크로커다일 그분은 뭐 정리가 좀 됐나요? 뭐 고소 당하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크로커다일도 원희룡 그거 그래요? 대장동 1타 강사 만들어준 크로커다일 아닙니까? 다들 참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이 코로나가 문제야 빨리 뒤에 아유, 음악이 풀돼야 음악 하는 사람들이 팟캐스트 유튜브 하니까 내가 지금 시사평론하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제도권에서는 좀 잘 나가는 편인데 유튜브만 오면은 그냥 뭐 쭈구리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낮을 수가. 하지만 조회수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방송 그리고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으나 누군가는 다뤄야 헬이 아니라 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과 새해 더 빛나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갑자기 왜 문화 말씀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자 아수라 발바타 하려고 말이 이렇게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원 인디053 대표 전용길 성유보 언론상 수상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